혹시 시장이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를 절반도 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떨까요? 최근에 한 주요 기관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알던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을,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분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. 늘 그렇듯이 중요한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거지 특정 종목을 사라, 팔아라 이런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바로 이 문장. 이게 이번 분석의 심장을 꿰뚫는 JP모건 보고서의 첫 문장입니다. 시장이 그동안 HBM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보라고 하는 거죠. 이건 사실상 시장에 던지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. 먼저 거대한 AI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게 메모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 평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탑다운 방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삼성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. 바로 AI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는 더 큰 그림을 파악하는 거죠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AI 시장은요,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학습 단계와 추론 단계.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학습은 최고의 DJ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비로 꽉 채운 녹음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반면에 추론은 그 DJ가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모인 스타디움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바로 그 단계죠. 지금까지 시장은 누가 최고의 녹음실 장비, 그러니까 HBM을 만드느냐에만 열광했어요. 근데 여러분, 진짜 돈은 어디서 벌릴까요? 바로 그 스타디움 투어에서 벌리는 거 아닐까요? 바로 이 AI 추론 단계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. 더 이상 AI가 소수의 개발자들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중적인 서비스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빠른 속도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요청을 동시에 버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폭발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겁니다.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릇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산업 레벨로 넘어가서요. 이 AI 시장이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과연 2026년 메모리 시장의 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. 이 보고서는 2026년 시장을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정의해요.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? 쉽게 말해서 로켓이 막 폭발적으로 솟아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. 아주 높은 궤도에 일단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쭉 순항하는 상태,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,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구간이 열린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 웨이퍼 페널티라는 개념이 안정적인 고가격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. 이게 뭐냐면 모든 회사가 화려한 HBM 생산에 막 달려들잖아요.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일반 D램이나 낸드 같은 시장에서 엄청난 공급 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시장이 종종 놓치는 2차 효과라는 겁니다. 모두가 반짝이는 새 것만 쫓을 때 오히려 좀 지루해 보이는 기존 제품에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로운데 이 모든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주도하는 제품, 가격의 흐름, 공급 상황까지 모든 게 바뀝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초점도 단 하나의 제품, HBM 점유율에서 벗어나서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성, 그러니까 EPS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. 관점이 바뀌어야 돈이 보입니다. 이제 거시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가치 평가에 직접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. 보고서가 왜 지금이 바로 삼성전자 재평가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하시겠죠?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JP모건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목표 주가, 과연 얼마일까요?
16만 원입니다. 네, 16만 원이요. 이 숫자를 잠시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. 이게 단순히 목표가를 좀 올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이제 와서 HBM 이야기만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라는 선언인 동시에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다는 걸 인정한 근본적인 가치 재평가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. 목표 주가는 이렇게 계산됐습니다. 2026년 예상되는 주당 순자산 가치 BPS에다가 목표 PB 매수 2.1배를 곱한 값이죠. 여기서 중요한 게 이 2.1배인데 제가 한 20년 동안 시장을 봐온 경험에 비춰보면요. 역사적인 고점 배시를 적용한다는 건 이건 정말 구조적인 슈퍼 사이클,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. 보고서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보고서가 꼽은 긍정적인 이유들은 아주 명확합니다. 첫째, 시장이 우려했던 HBM 경쟁력은 당연히 회복될 거다. 둘째,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추론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DR5와 ESSD 시장을 사실상 독주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. 여기에 만성적자였던 파운드리 사업까지 좋아지면 경쟁사와의 주가 격차는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? 신뢰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당연히 짚어봐야 합니다. 이 16만 원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같이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스마트폰 같은 일반 소비자 시장의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보고서는 이렇게 반박해요. 폭발적인 AI 서버 수요가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거고 또 기기 자체에 AI가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교체 수요를 이끌 거다. 지정학적 리스크요? 그것도 이미 시장이 충분히 알고 있는 변수라는 분석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 복잡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까? 보고서의 결론에 제 경험을 조금 더 더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. 사이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점 매도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. 성장세가 둔화되는 건 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수익의 시작이라는 관점의 전환이죠. 투기꾼들은 로켓 상승세가 둔화될 때 탈출하려고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고궤도에 진입했을 때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실현된다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거고요.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겁을 먹고 흔들릴 때를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담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긴 분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AI 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뀌었다. 이제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용량 경쟁의 시대이고 이 새로운 판에서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16만 원 주장의 핵심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장은 지금까지 AI 골드러시에서 누가 최고의 곡괭이, 즉 HBM을 파는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광산, AI 생태계 자체가 도시만큼 거대해질 때 진정한 승자는 최고의 곡괭이 하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가 세워질 모든 땅, 즉 DDR5와 ESSD를 소유하지 않을까요?